네, 10대 뉴스들 살펴봐 드렸고요. 그 안에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르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적 발표한 카카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사실 카카오 그동안에 이제 실적 그 부진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주가 하락의 비밀을 제공했었거든요. 일단은 뚜껑을 열고 나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자체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자체 16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감소를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치에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이런 악재 자체는 소멸되었다. 이런 반응에 시장에서는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5.4%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 신사업 자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대리운전 그리고 뭐 카카오 블랙 그리고 이번에는 뭐 모바일 소셜 보드 게임에 4분기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서 너희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카카오 자체는 계속해서 이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 자체가 카카오 텍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뚜렷하게 이제 시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이런 그 업종 자체가 현재 없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로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적으로 보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정부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그 감청 관련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김범수 의장의 해외 불법 도박 파문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카카오톡 신화를 쓴 이석우 전 대표 이쪽이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음란물을 뭐 방치를 해가지고 여기 관해서 검찰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뭐 좋지 않은 소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카카오 자체 주가에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급등하였다고 그리고 실적 자체 컨센서스에 부합하였다고 바로 따라가기에는 현 시점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 보유자 관점이라면 한번 대략 한 목표가 한 16만 원 정도까지 기존 고점 라인 형성하고 있는 16만 원 선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왜냐면 전 저점 기록가 했던 가격권이 한 10만 원 선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탈 시점 편입 제외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의견 받아봤고요. 이어서 현대상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현대상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깨 1인 한진해운과 합병 관련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요. 일단 현대상선 측과 한진해운 측 모두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제 이거 자체는 시간 문제다. 뭐 합병이 아니더라도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에서 이제 매각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지금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일단 한숨을 돌렸어요. 한 4,500억 정도 유동성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오늘 반짝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그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4,500억 대금 중에서 2천억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이런 정책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선선사 해운선사 이런 쪽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계속해서 자금 자체를 상환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 자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자체를 중단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 차환이 되게 되는데 중단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뒤에서 유동성 지원 자체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 정책 당국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수는 뭐 합병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잠깐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측의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좀 자구책으로서 이제 자금을 만들고는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매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게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리자면 목표가 6,300원 정도 좀 작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기존 저점이 4,800원 사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4,700원 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박창용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창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물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